일론 머스크는 1등이 되고 싶어요. 엔비디아, 애플 그런 모든 플레이어들을 다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테슬라 자기들이 1등 하겠다. 자신들의 테슬라 공장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쯤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런 옵티머스 로봇이 3천만 원 내외의 가격으로 공급이 된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겸 주식회사 A로봇의 CTO를 맡고 있는 한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큰 행사를 했었죠. 위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비롯해서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는 행사를 했는데요. 역시나 테슬라가 새로운 것을 빠르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옵티머스가 한 대도 아니고 수십 대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무언가 일상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사실 로봇이 실험실 안에서 어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사실은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라서 기술적으로는 한 단계 아래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은 실제로 우리 곁에서 쓰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로봇이 안전해야 됩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테슬라가 다 달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사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 해주시는데 로봇이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한 공간에서 그냥 지낸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보여줘 버렸어요. 그러니 아는 사람만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건데 이거 정말 기술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섭렵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안전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쓸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선보이는 행사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정확하게 하드웨어 반, 소프트웨어 반이에요. 치킨처럼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드웨어도 잘 만들어야 되고 인공지능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과학기술의 총집합이다라는 말까지 하고 종합예술이다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테슬라는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 자동차는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야지 좋은 자동차다라는 평가를 받고요.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야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테슬라는 인공지능과 기계를 다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랑 궁합이 잘 맞습니다. 휴머노이드도 기계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안전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휴머노이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자기가 알아서 정확한 일을 적합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굉장히 강력한 플레이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불과 3년 전입니다. 2021년에 우리 휴머노이드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약간 웃긴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인간이 코스튬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로봇처럼 막 춤추면서 우리 이런 거 만들 거예요 라는 행사를 했어요. 그게 불과 3년 전입니다. 3년 동안 이만큼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속도인데요.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 속도대로 그냥 계속 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물을 보여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원천은 아무래도 자본도 있고 그리고 뛰어난 인재들도 많고 목표를 가지고 같이 뛰고 있는 그런 팀워크도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낸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다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빠르게 추격하는 게 필요하고요. 저희 A로봇도
대한민국의 유일한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회사로서 테슬라가 가는 길을 빠르게 추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많이 늦었고 그리고 뒤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가보겠다. 우리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 팔로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로보월드에서 앨리스 4세대 로봇을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구동 방식, 리니어 액추에이터 구동 방식이거든요. 테슬라가 굉장히 특이하게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앨리스 4세대 로봇도 시도해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빠르게 추격하는지도 한번 봐주십시오.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의 인공지능은 테슬라가 만들어낸 자율주행 FSD의 하나의 변형 형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범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좋은 모델을 만들면 이걸 가지고 저기다 써볼까? 여기다 써볼까? 이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넣으면 저렇게 되고 이런 데이터를 넣으면 또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FSD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에만 한정된 기술은 아닐 겁니다. 그 기술을 또 다르게 응용하면 로봇에 알맞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로봇용 인공지능이 됩니다. 그 원리를 일론 머스크는 오래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은 약간 자동차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그리고 또 장애물 회피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하고요. 그리고 운동 성능, 여기서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좌회전하려면 어떤 속도로 할까 이런 자동차의 성능처럼 로봇이 움직일 때 어떤 속도로 움직일까, 팔은 어떻게 어떤 경로로 갈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뭔가 DNA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말을 씁니다. 파운데이션, 기초라는 얘기죠.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 기초 모델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어떤 데이터를 넣는가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은 어떠한 용도의 모델이 됩니다. 어떤 용도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렇게 인공지능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가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종이라는 말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이고 그게 마지막 목표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는 건 아마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모든 다른 영역이 다 섭렵되고 나서 벌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예상은 그렇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누가 그 마지막 목표를 한 번에 가볼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산업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근로자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테슬라는 자신들의 테슬라 공장에 자신들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벌어지는 작업들을 하나하나씩 옵티머스가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쯤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타이밍 시간이 좀 있잖아요. 뭔가 하겠다 그러면 약간 조금 늦춰지는 거.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 정말 빠르면,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오는 거는 정말 좀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30년대 중반쯤 그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20년대 후반에 로봇들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인간의 일을 하나 둘씩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저 로봇을 어디다 쓸까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구 구조를 보면은 정말 재앙이 딱 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아서 이게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느끼질 못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산업 다 붕괴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출생에 대한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라는 명확한 비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노동력이 인간의 수와 같다라는 전제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재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노동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수와 같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줄면 노동력이 사라져서 우리 산업이 붕괴된다라는 그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인간의 수가 노동력의 수가 같지가 않다면, 다시 말해서 노동력이라는 게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해낼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인간처럼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생겨서 그들이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다면 이거는 재난이 아니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 인구 절벽, 그런 재난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유일한 수단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니거든요. 선진국들은 다들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그런 현상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 동기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성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섭렵하는 누군가는 우리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육체 노동을 하는 모든 영역이 맞습니다. 그건 궁극적인 것이고요. 점차 단계적으로 인간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하나 둘씩 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쉽고 간단한 일부터 해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점점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이것도 돼? 저것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섭렵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려우실 거예요. 저러다가 나의 일까지 다 로봇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시장 법칙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거를 좀 조정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도 어느 정도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가격 대비 인건비가 매칭되는 부분부터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페이를 해도, 돈을 지불을 해도 사람이 없는 부분, 일할 사람이 없는 부분, 여기부터 옵니다. 그게 어느 분야냐라고 하면은 일단 구인공고를 보셔야 돼요. 구인공고를 보셨을 때 구인공고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사람이 안 모이는 곳, 여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자본주의 시각으로 로봇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간의 경쟁력이 어딘가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면서 점차 자신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이 감정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다. 로봇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기 체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느껴지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로봇이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작동,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느냐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시선은 로봇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로봇은 그저 인공지능으로 하나의 어떤 기계가 작동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로봇과 같이 얘기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같이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간들이 로봇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그런 때가 지금 올 거고요. 어떻게 이 법적으로 권리를 줄 것인지, 이런 많은 일들을 해 나갈 것이고요. 이것은 엔지니어들이 하는 영역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인문학 하시는 분들, 철학 기반으로 많은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체계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류는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로봇은 공학, 엔지니어들만의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인문학자들, 특히 문과죠.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이제 펼쳐질 거다. 바쁘실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 세상을 또다시 다르게 세팅하는 이런 일을 우리는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처음부터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 로봇 행사에서도 보셨죠. 로봇이 한두 대가 아닌 거 수십 대가 뭉쳐서 다니잖아요. 즉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즉 테슬라의 자동차를 인간이 만들지 않고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이고, 그러려면 로봇 한두 대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 얘기를 했어요. 가격 얘기를 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을 2만 불대에 팔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근데 이 말하는 것도 지금 그 가격에 파는 거 아닙니다. 절대 지금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표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만 불대에 파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고, 그렇다는 얘기는 대량 생산이 되지 않으면 이 가격 못 맞춥니다. 그래서 로봇을 대량 생산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저가에 공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런 옵티머스 로봇이 3천만 원 내외의 가격으로 공급이 된다. 그럼 어디다 쓸까? 그 로봇들이 어떤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까? 이런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그냥 잘하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1등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죠? 엔비디아 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든 플레이어들을 다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테슬라 자기들이 1등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완전히 집착하듯이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에는 세상을 뒤바꾸는 강력한 도구이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세상을 뒤바꿨듯이 그 다음 버전은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말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디바이스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잘 개발하면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1등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스마트폰이 그랬고요. 그 조금 더 전에는 1980년대 PC, 퍼스널 컴퓨터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디바이스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만큼 참 어리석은 질문이 없죠. 스마트폰은 수많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기들을 하나의 기기에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벌어지는 거예요. 퍼스널 컴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의 목적을 하려고 만든 기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을 혁신을 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은 공통점이 목적이 없다예요. 다목적이죠. 그래서 범용입니다. 범용 다목적 기계가 갖고 있는 이 가능성의 힘을 일론 머스크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어디다 쓰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이 없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이 하고 있는 수많은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로봇이거든요. 세상을 바꿨던 파괴적 혁신을 했던 디바이스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세상이 또 한 번 뒤바뀌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일론 머스크는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세계 탑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 다음 버전은 모르긴 몰라도 공장일 거예요. 테슬라의 공장일 겁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수많은 공정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옵티머스 로봇이 수행하고 있는 장면을 볼 거고요. 그게 데모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일하는 거, 그거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지만 결국에는 해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구글의 웨이모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율 택시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뭐 라이다를 뭐 수 개를 막 달고 카메라도 많이 달고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사고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왔구나. 웨이모가 자율시대를 열었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못 미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한 말 중에 상당히 주목해야 될 말이 하나가 있죠. 자율주행 택시 만들고 있나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는 우리 이미 만들고 있는 지 오래됐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저 테슬라 차량들 다 자율주행 차량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안 됐을 뿐 하드웨어적으로는 저 하드웨어를 가지고 지금 양산되고 있는 차들의 그 사양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달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어떤 라이다 장치를 막 달아서 그 목표로 가겠다가 아니라 카메라들만 가지고 지금 달려있는 이런 디바이스들만 가지고 해내겠다. 이거는 목표가 너무 원대하죠. 그래갖고 테슬라가 자율주행 차량이 되는 순간 이미 시판되어 있는 수백만 대의 차량이 자율주행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성공이 된다면 그 폭발력이 너무나 크다라고 해서 저 도박이 어떻게 성공을 할까? 라는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A로봇이 지향하는 바는 이제 패스트 팔로우, 어떻게든 옵티머스를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하드웨어적으로도 그 구동 방식, 리니어 액추에이팅 방식, 이거 지금 저희가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이거 더 고도화해야 되고 더 완성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성능을 그들이 할 수 있을 만큼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기계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더 급합니다. 인공지능은 특히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공지능 잘하죠. 많은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인공지능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로봇 쪽으로는 관심을 좀 덜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저희 느낌입니다만 인공지능을 위한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를 위한 인공지능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좀 더 데이터도 다르고요. 좀 더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휴머노이드 쪽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이 시장이 정말 크다라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챗 GPT 만드는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께서 휴머노이드용 인공지능에 좀 더 투자와 관심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급합니다.